죽겠는데. 그래서 포기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1, 2, 3, 4를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보면 그 정답의 개수가 5, 5개는 아니지만 5개, 4개, 6개 이 정도는 돼요. 근데 1번이 3개밖에 없어. 뭐 이제 꼭 이제 그렇게 풀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번에는 좀 불가능했어요. 이미 뭡니까? 이걸 1번으로 하기 전에 4개나 있었거든, 1번이. 그래, 맞추기 위해서 5개 하자 했으면 모르겠는데 4, 6도 있을 수는 있거든. 자, 그래도 범위를 좁혀놓고 해야 됩니다. 이미 5 나와 있으면은, 이미 6 나와 있으면 이건 뭡니까? 아, 걔는 아닌 거예요. 범위를 좁혀놓고 찍어야 됩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참 여러분들한테 왜 접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관리반에서는 이 접사 뜻 다 외우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주관식으로 뜻쓰기 테스트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그래서 꼭 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게 접두사의 그 뜻을 갖다 묻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둥이로 벌레가 아무리 갉아 먹어도 끄떡도 않는 활, 이래서 이게 강할 강자 아닙니까? 얘하고 그 다음에 한글 강, 접두사 강, 이거 구별하라는 건데, 한글로 된 우리말 접두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은 물기가 없는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강은 뭐예요? 센 이런 뜻도 있고, 매우 호된, 뭐 심한 뭐 이런 뜻도 있죠. 정도가 심한, 매우 호된, 정도가 심한, 이건 이제 비슷한 뜻이고요. 뭐 센 뭐 이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강염기 하면은 염기 성분이 센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강타자 하면은 센 타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강기침 하면은 이게 기침이 강한 겁니까? 이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마른 기침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행군이 아주 호된 행군 이런 뜻이죠. 앞으로도 여러분들 접사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란 법은 없지만 또 한 번 이렇게 나오면 접사의 그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쉬운 문제지 우리가 어떤 것까지 대비해뒀습니까? 무슨 뭐 전미사 중에서 개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런 개냐? 아니면은 이런 개냐? 아니면은 이런 개냐? 아니면은 이런 개냐? 아니면은 이런 개냐? 이런 거 가지고 사례 짝짓기 문제 나오면은 대비 안 해둔 사람은 손도 못 댄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독일계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꼭 보세요. 독일계. 독일계. 그 다음에 인사계. 진짜 열심히 봐야 되겠네. 인사계 그랬을 때는 그거는 이제 업무 분담 분야. 업무 분담 분야거든요. 이게 업무 분담 분야고 요게 계통이에요. 뭐 독일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세계, 뭐 사상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문화계 그런 식으로. 이런 건 이제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온도계, 습도계 할 때 쓰는 거죠. 이건 뭐요? 문서계자잖아, 그죠? 문서계자니까 뭐 결석계, 뭐 결근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뜻을 가지고 한자의 뜻을 가지고 구별해 두는 거, 이런 것까지도 꼭 대비를 해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이번 시험을 좀 쉽게 내다 보니까. 손도 못 댑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요거 같은 경우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둘 다 계통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사람 인자가 딱 붙어 있으면은 사람이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업무 분야고 요게 계통이라는 겁니다. 계통. 자,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 꼭 대비를 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보면 되지 뭐 우리 교재에
전 세계에서 가장 상세한 세상에 접사 자료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없어서 문제지. 자료가 없는 게 문제지. 그래요. 요약 정리 자료에도 똑같이 내주잖아. 그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요약할 게 아니니까. 하나하나 다 알아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해봤군요. 9번. 다음 글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이고 또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순기태. 자, 그렇다면 1, 2, 3, 4 들어가야 됩니다. 1, 2, 3, 4 탁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인물이 두 개가 나왔네. 인물이 둘이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두 번 정리해야 됩니다. 어머니, 주의, 그 다음에 나, 수용.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주의를 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지 두 가지를 다 이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 태도. 이번엔 화제가 그럼 누굽니까? 어머니. 어머니가 화제야. 어머니한테 네모 땅 치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에요. 그때 심리정서 태도 지향 중에서 태도가 여기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시간적 배경의 특성.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이제 말이 좀 어려우니까 메밀꽃 필 무렵 같은 경우에 달밤이 나오잖아요. 밤이라면 이건 시간적 배경이죠. 근데 그 달이 환하게 뜬 그 배경 때문에 허생원이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정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인물의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특성이 되죠. 그런 것들이 시간적 배경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뿐만 아니라 무슨 작품 중에서 시대적 배경이 무슨 일제시대 이름이 나와요. 또는 6.25 전쟁.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게 바로 시간적 배경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간적 배경의 역할. 공간적 배경이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가? 언뜻 떠올려야 될 게 무슨 이상의 날개 같은 작품 있잖아요. 그런 날개 같은 작품에서 보면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윗방의 그 특징이 볕이 들지 않잖아. 그죠? 볕이 들질 않아요. 볕이 들지 않는다는 건 맨날 깜깜하다, 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밤에는 사람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나는 윗방에서 잠만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간적 배경의 특성이 인물이 또 행동에 영향을 주잖아. 맨날 잠만 잘 때, 변화가 없을 때 삶이 어떻습니까? 단조롭게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활동을 안 해?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기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일요일 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은 하루 좀 쉰다 하면은 뭐 한 11시, 12시 될 때까지 잠자다가 겨우 일어나서 양말도 안 신고 추리닝 바지 입고 그냥 이렇게 리모컨 가지고 TV 동물농장도 보다가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 그죠? 무기력해진다는 거야. 사람이 활동을 안 하면. 그래요. 근데 평소에는 어때요? 막 한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다 씻고 뭐 예쁘게 꾸미고 그죠? 뭐 여기 나비 핀도 꽂고 그러고 막 쫓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간적 배경이 인물에게 이런 영향을 주는구나. 그게 담당하는 역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네 번째 딱 보니까 나의 말에 대해 푸죽한 중국인이 보여주는 정서. 또 인물이 둘 나왔기 때문에 나 어떤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푸죽한 중국인 어떤 정서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정서는 마음이죠. 마음. 이런 게 있는지 보면 됩니다. 하여튼 1, 2, 3, 4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딱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근 혹은 반의 반근 사러 가는 푸주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려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진짜 어머니가 주의를 주시는군요.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 라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이렇게. 푸죽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 질린 듯 여문 밤톨만한 혹이 달리고 그 혹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친 수염을 기른 호랍의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이 어머니는 그 중국인 그 푸죽간 주인 중국인에 대하여 어떤 그 믿을 수 없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요. 나한테 심부름을 딱 보내면서요. 그렇구만. 그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되니까 애라고 조금 주세요. 살로 주세요. 살로. 비계. 우리 비계 안 먹어요. 이런 태도를 드러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푸죽간 주인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발버둥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넣는 곳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뱉었다. 이 자식이 상태가 안 좋은 게 아저씨가 고기를 이렇게 자르면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기를 자르기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이 중국인 아저씨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뭔 소리야? 싶겠죠. 키가 작아 발버둥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넣는 것과 동시에 내뱉은 겁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끈에 칼을 문질러 나를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아직 고기를 자르기 전인 거죠.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자식 진짜 엄마 말을 잘 따르고 있네. 크게 될 놈이네. 마마보이가 크게 된다고 합니다. 자, 고기로 달래요. 고기 자리지도 않았는데.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제야 비로소 고기를 텁썩 베어내었다. 고기를 베어냈죠, 그죠?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고기를 베어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아저씨가 털을 주겠습니까? 가죽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어린애답지 않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또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귀여워가지고 골리느라고 지금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말에 대해서 중국인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고 그거 참 귀여운 놈 같으니라고. 어른들이 보기에 애들이 하는 행동은 애들이 입장에서는 막 굉장히 심각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푸죽간이라는 그런 공간적 이 배경이 있었지만 걔가 무슨 역할을 담당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시대적 배경도 특별히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없었습니다. 3번이 답이 되는 것이겠죠. 자, 10번.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 이번에도 이게 순기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0번. 볼 수 없는 것? 그럼 순기태 문제다. 그럼 1, 2, 3, 4로 딱 내려가야 되겠죠. 자, 꼭 푸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자,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말.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이왕 정리하는 거 깔끔하게 볼까? 범위의 측면에서 볼 때 말, 생각, 관계가 이렇대요. 그런 것 같네. 왜냐하면은 생각이 많더라도 그걸 조리 있게 정리한 다음 말로 톡 내뱉잖아요. 자, 두 번째 또 보니까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을 통해 자기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잖아요. 생각의 매개체가 되는 거 맞겠네요. 세 번째,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 그렇겠죠.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다. 다 맞는 얘기라도 이런 내용이 거기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없는 내용 갖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이런 또라이 같은 이라고. 말을 통하지 않고도 생각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나요? 그럼 말을 뭐하러 배워? 영어학원 뭐하러 다닙니까? 그죠? 외국 나가가지고 딱 째려보면 햄버거 3개구나. 다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풀다 보면은 뭐야 이거 지문만 길었다 뿐이지 1, 2, 3, 4를 통해서 바로 답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미리 딱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소한 차이 아닙니까? 이 생각을 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그런데도 이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분명히 틀린 걸 고르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면 그게 답일 거 아닙니까? 난 그런 눈치까지는 없다. 그럼 또 읽어보면 되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말. 생각의 매개체네.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리고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불가분의 관계라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어라? 말과 생각이 일치한다네. 한 가지가 이거래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 에? 그럼 말과 생각 중 범위가 어떤 게 넓다는 겁니까? 생각이 범위가 넓다는 거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대요.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에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그럼 필자의 생각은 뭡니까? 이거네. 이게 말보다 생각의 범위가 넓다. 거기까지 읽고 답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푸는 방법대로 해야지 덜 읽고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1번 잠깐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